1930년대 동아시아의 한 점령지에서 비밀스러운 연구시설이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표면적으로는 정수시설로 위장되었지만 그 내부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된 이 거대한 조직은 최첨단 의학 연구라는 명목하에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생물학 무기 개발을 위한 극비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시설의 존재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끈 것은 당대 최고의 의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명문 대학 출신의 엘리트 과학자들로 평화 시기라면 인류의 건강을 위해 봉사했을 인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이들의 재능은 파괴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국가의 명령과 군사적 필요성이라는 명분 아래 과학적 윤리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국가를 위한 봉사라고 정당화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는 제국주의 팽창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점령지에서는 수많은 민간인들이 전쟁의 희생양이 되고 있었습니다.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규범은 전쟁의 광기 속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비인도적 실험을 자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점령 당국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모든 저항을 억압했습니다. 생물학 무기 개발은 전쟁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무기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군부는 새로운 형태의 무기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특히 병원균을 이용한 공격 방법은 대량 살상 능력과 은밀성을 동시에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천 마리의 곤충을 매개체로 활용하는 방법이 연구되었습니다. 실험시설에서는 특정 병원균을 운반할 수 있는 곤충을 대량으로 사육하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대 초반, 실험 단계를 넘어 실전 투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연구진들은 병원균을 운반할 곤충을 대량으로 증식시키는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특수 제작된 도자기 용기에 수천 마리의 감염된 곤충이 담겼습니다. 이 용기들은 항공기를 통해 민간인 거주 지역 상공에서 투하될 예정이었습니다. 지상에 떨어진 용기가 깨지면서 내용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방식이었습니다. 1940년부터 1942년 사이 여러 지역에서 실제 살포 작전이 실행되었습니다. 항공기들은 야간에 목표 지역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마을과 도시 위로 특수 용기들이 투하되었습니다. 용기가 깨지면서 수많은 감염된 곤충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곤충들은 사람과 가축을 물며 치명적인 병원균을 전파했습니다. 작전 실행 후 며칠 내로 해당 지역에서 원인 불명의 질병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고열과 이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마을 전체가 질병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의료체계는 이러한 대규모 전염병에 대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치료약도 예방 방법도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병은 한 마을에서 그치지 않고 인근 지역으로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감염된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병원균은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작전이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실행되면서 피해 범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수십만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실험시설의 책임자들은 증거인멸을 시작했습니다. 방대한 연구 자료들이 불태워지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시설 건물들도 폭파되어 흔적을 지웠습니다. 관련자들은 서로 비밀을 지키기로 맹세했고 일부는 신분을 위장하여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증거인멸은 불가능했고 일부 문서와 증언은 살아남았습니다. 전후 수십 년간 이 사건의 전모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생존자들의 증언과 극비 문서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학자들과 조사 기자들의 끈질긴 추적으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일부 관련자들도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학계는 이 사건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생물학 무기 범죄 중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 생명윤리와 국제인도법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72년 생물무기금 지협약이 체결되는데 역사적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의학계는 연구 윤리 강령을 더욱 강화했고 인체 실험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마련되었습니다. 피해 생존자들과 그 후손들은 여전히 공식 인정과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어두운 역사를 기억하며 교훈을 새겨야 합니다. 과학과 기술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전쟁과 극단적 상황 속에서도 인간성과 윤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건은 보여줍니다. 40만 명으로 추정되는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것은 산자들의 의무입니다.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할 때만 진정한 평화와 화해가 가능합니다.